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각도기 박수 안준입니다. 네. 저는 약간 부활했네요. 까불고 싶어집니다. 네. 참겠습니다. 참으시죠. 네. 근데 장중에 정말 까불고 싶었는데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 오르던 주식들이 종가로 갈수록 줄줄줄 흘러내리더군요. 네. 네. 뭐 희비가 갈렸는데 오늘은 그냥 씁쓸하네요. 뭐 크게 뭐 변동도 없고요. 장도 뭐 크게 변동이 네. 없었습니다. 장이요? 네. 네네. 좀 심심했고요. 오늘 코스피가 0.1% 올랐고 코스닥은 0.5% 올랐습니다. 요즘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마 그때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좀 사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죠? 네, 네. 뭐 그 소식도 나와서 하반기에도 코스닥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상반기에도 좀 국민연금이 많이 비중을 늘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코스닥에서. 그것도 이따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9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00억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 매도세는 뭐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600억 매수, 뭐 코스닥에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환율은 계속 1150원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 업종 상승률 1위는 의료정밀, 여기가 3% 올랐습니다. 네. 덴티움이 6.5%나 올랐는데 네. 뭐 임플란트 수출 저번에 한번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네. 예, 그때부터 뭐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랐었고. 네. 네. 이빨 관련주들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세. 네. 철강금속이 2위 업종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5% 올랐고요. 확실히 전일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에서 언급이 되었죠. 중국에서 철강 그 스크랩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을 좀 줄여라.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확실히 중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네, 영향이 크네요. 그리고 섬유의복이 3위였습니다. 2.3% 올랐는데 여기서 많이 영향을 끼쳤던 거는 한세 예스24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원래 니트 만드는 회사니까. 네, FNF도 2.5%, FNF 홀딩스 1.6% 올랐는데 여기도 뭐 테일러메이드 인수 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1.5% 올랐는데요. 콤텍 시스템이라는 데가 15%나 올랐습니다. 여기가 계열사를 통해서 카카오뱅크의 UI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데 오늘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참 이게 그 옛날의 주식이 웬일로 이렇게 오르냐 신기했었는데 예. 네, 그리고 코웨이가 오늘 7%나 올랐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한 7.5% 상향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봉이 김선달 같은 이 사업 영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렌탈 사업이요? 렌탈 사업은 진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신의 모델. 그래서 다 지금 이 신의 모델을 다 갖고 가고 싶어서 환장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구독 경제. 그게 렌탈이지 뭐야. 그렇죠. 매달 돈 내는 거. 이게 진짜 멋있는. 왜냐면 현금 흐름이 또박 나오니까 사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정적이죠 이게. 그리고 증권업종도 많이 올랐는데요. 1.25%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카카오뱅크하고 관련 있나요? 요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증권업종의 상승률은 1.25%인데 네. 코덱스 증권 같은 증권 ETF는 3.5% 올랐어요. 네. 그 차이가 네. 한국금융지주가 예. ETF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증권업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도 증권주는 업종 상승률은 1.25%나 상승을 한 게 한양증권이 5% 올랐고요. NH증권도 2.4%, 메리츠 2.3%. 전반적으로 소폭씩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7척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총 규모는 1조 5천억 정도이고요. 실적 적자 크게 발표하고 나서 게다가 LNG 운반선이네. 네. 부가가치가 좀 높다는. 네. 예. 아시아, 유럽,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3척, 그리고 전남 현대 3호중공업에서 4척을 건조를 해서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마진도 좀 있을 텐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해 수주 실적을 보면요, 178척 수주를 했거든요. 네.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168억 달러로 연간 목표액의 113%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2.7% 상승을 해서 마감했고요. 네. 네,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야놀자가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한테
2조 원 유치를 하면서 8조 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었죠. 인터파크 인수에 적극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터파크는 지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28%가 매각 대상이고요. 네. 다음 주 중으로는 투자 설명서 IM이라고 불리죠. 요거를 이제 배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이 나오고 오히려 소폭 하락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네,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소식이 나오고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기다리던 사이판 트래블 버블 내일부터 드디어 시행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네. 백신 접종 후에 근데 14일이 지나야 입국이 허용이 되고요. 예방 접종 증명서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72시간 내에 받았던 코로나 음성 확인서 요거 챙겨서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 여행은 안 되고 또 단체 여행만 가능합니다. 네. 여행사를 통해야죠. 다만 현지 도착 후에도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요. 지정된 호텔에 머물면서 음성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약 조건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내일 당장 사이판으로 출발할 이 트래블 버블 여행객은 현재까지 6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아마 이게 허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예약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내일부터 이제 사이판 노선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승객은 각각 76명, 41명 수준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개별 여행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가는 비중이 훨씬 많고요. 일단 그래도 시작이니까. 시작이죠. 지금 미국에서 USA인가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된 기업 실적에 따르면은 그 대표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전혀 없고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네. 우리나라보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앞서냐면 그거는 저걸 백신 접종률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거는 뭐냐면 미국은 미국이 세 개잖아. 네. 네, 유나이티드 한 나라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냥 조금만 하죠. 그래서 그 국내 여행을 비행기 타고 그렇게 많이는 안 간다는 거. 제주도나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요거 빼고는 사실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수요는 많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철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여행이라는 거는 그 동남아, 유럽, 미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까지. 근데 미주하고 유럽은 갈 수 있는데 동남아 일본을 지금 가겠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마 비행기 횟수로는 동남아 일본이 많지 않을까요? 동남아 일본 비중이 당연히 크죠. 여행 비중으로. 근데 예. 동남아도 최근에 그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확진자가 이제 막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뭐 태국. 그래서 미국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한 그러니까 미국의 뒤를 따라서 가긴 갈 건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률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빠른 속도로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의 미국은 우리나라의 뭐 3개월 후의 모습, 3개월 후에 도달할 모습이 아니라 조금 그거는 접종률을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외국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해외까지는 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되지. 더 기다려야 된다. 우리나라는 3개월이면은 접종률이 확 올라가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케이 됐는데 네. 예를 들어 베트남 가야 되는데 베트남 지금 막 확진자 빵빵 터지는데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네, 국내는 확실히 국제선 개장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일본만 터져도 일본 그 시골을 우리나라가 다 먹여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일 관계가 좀 악화가 19년에 악화가 된 이후로 일본 지방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우리가 부자더라. 일본 사람보다. 안 가보셨죠? 일본 안 가봤죠. 일본 시골에 가면 우리가 부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시골에 우리 나침반이 오면 부자같이 여겨질 것 같긴 해요. 그건 어느 나라나 약간 공통적인 거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어디 가면 제 차보다 그 안 좋은 차를 보기가 힘들어서. 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점심 시간에 얘기했죠. 크루즈가 뭐야? 크루즈 없는 차, 그죠? 네. 크루즈 없는 차. 크루즈 없는 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막 했었죠. 크루즈가 얼마나
그 편하냐 안 편하냐 그러면서 크루즈 플러스 알파가 되는 2.5단계의 자율주행이면 이게 얼마나 신세계일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2.5단계의 차가 저에게 입수가 되면 하루 제가 빌려드린다고 차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타고 한번 안전하게 놀다 오겠습니다. 네네. 사고 내면 다 물어줘야네. 물론 보험을 들고 가야죠. 네, 농담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증권 그 ETF 가격 상승을 확 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 때문인데요. 이 카카오뱅크가 수요 예측 아주 흥행을 했죠. 근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금융지주가 좀 많이 갖고 있죠. 자회사인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여기를 통해서도 많이 갖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먼저 말씀드리면 기관 수요 예측에서 전체 주문 규모 기준으로 SKI 테크놀로지를 뛰어넘어서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공모가는 상단인 39,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시총 기준으로는 18조 원이 넘습니다. 순식간에 대형은행 깔아에 들어가네. 그렇죠. 신한지주 뭐 거의 따라잡았죠. 그리고 8월 6일에 코스피에 상장 예정이고요. 네. 6월 27일 기준으로 주요 주주 공시를 보면은 카카오가 31% 정도 갖고 있고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27%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국민은행이 9%, 넷마블 한 4%, 예스24가 한 1.4%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스24와 그 예스24 모회사인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둘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9% 넘게 상승, 카카오도 1.4%, 넷마블 1.8%, 네. KB금융도 오늘 은행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10년물 금리 많이 빠졌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도 KB금융은 0.7% 상승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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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쨌든 한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져 1.88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88? 금리 8월 달에 올리겠다는데 이것만 봐서는 금리 8월 달에 올리겠습니까? 3년물 떨어졌어요. 3년물로 올랐던 거 다 떨어뜨렸는데 금리를. 미국 10년물 금리도 지금 이상하게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많죠. 뭐 경기 둔화 우려, 뭐 실적 피크아웃 찍었다 이런 영향도 있고 반면에 수급 이슈도 있죠. 7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채무한도 이슈가 있죠. 네, 그리고 채무가 지금 이미 6조 달러 이상 초과한 상태라서 28조가 넘어서 국채 발행을 못하고 이제 현금 지출로 재무부가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재무 주머니에서 하고 있죠. 예, 국채 시장에 국채 공급이 부족을 해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로 금리는 떨어진다.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국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 국채보다 미국 국채가 금리가 더 높고 더 좋네 하고 그걸 들어가는 외국 쪽에서의 외국인들 투자 자금도 또 있습니다. 이게 어우러지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러시가 되는 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강세인 거죠. 수급 이슈죠, 그런 건. 예, 그렇죠. 네, 수급 이슈도 요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고요. 네. 한국 국채도 수급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발행 물량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6월 대비 또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수급 이슈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채 좋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은 아주 높죠. 아주 좋아요. 제2의 일본이야. 이게 일본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겁나는 게 이게 제2의 일본 될까봐 겁나는 거지. 이제부터 금리가 높다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얘기니까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현재 실물 한국 금리 채권 금리 상황들은 금리 인상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단기물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기물도 떨어져요, 금리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다시 다 떨어졌어.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더니 안 하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게 이제 4차가 2주 더 연장됐잖아요. 네. 4단계가. 네. 지금 보시면 오늘 저희 점심 먹으러 걸어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수많은 요식 업체들이 네. 임시 휴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을 닫은 식당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종업원 비용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2명씩 오는 거잖아. 근데 다 오는 것도 아니고 통통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어제 강경북로 보니까 차가 없어. 7시에 처음 봤어. 강경북로에 차 없는 거. 원효대교 건너편. 너무 놀랬거든요. 그만큼 다 일찍 들어간 거야.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고 다 회사에서도 일찍 들어가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제 저녁을 먹었어. 2사람이서 네. IPO 상담을 하고 저녁을 2명이 먹었는데 굉장히 넓어요. 테이블이 한 40개? 네.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인도 카레집인데 또 거기 가셨군요. 네, 여의도 갔으니까 거기 갔는데 와 엄청 큰데 거기 한 네 테이블 상상되죠. 텅텅 비었다는 거지. 추워 죽겠더라고. 그 큰 데서 네 테이블 막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에어컨이 더 세게 부는 거야. 그래서 추워가지고 그 난을 따뜻하게 데워와서 아 이 따뜻한 난 먹어야지 한 번 먹고 두 번째 먹는데 다 식어 있어. 추워가지고 거기가 그 정도로 이제 썰렁하니까 요식업체들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말이 또 딴 데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주열 하는 총재도 이거 잘 델타 변이 이거 잘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므로 아 이 델타 변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한국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월 가능성은 조금 10월 가능성 쪽으로 좀 딜레이가 되는 그렇죠. 모습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10월 달에 또 금리를 못 올리면 올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거 언제입니까? 내년이죠. 3월. 선거 한 3, 4개월 안짝에는 못 할 거예요. 금리 인상. 그럴까요?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치 이슈 때문에 못 올릴까요? 전기세 못 올리는 거 보십시오. 아 저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요즘에 어제 그 IPO 담당 이렇게 상대자가 이런 정치 이슈가 있어 이런 정치에서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하더라고. 근데 정치 이슈 몰라도 투자하는 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늘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우선주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4조 5,400억이었는데 네. 이거보다 낮은 4조 3,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2조 2천억이었는데 이거보다 낮은 1조 4천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선주 유상증자는 한 2,300억 규모 발표를 했고요. 발행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21만 원 정도거든요, 우선주가. 근데 발행가가 11만 4,500원. 제가 이거 보자마자 우선주 샀어? 아니 우선주를 살려고 공시를 봤죠. 네. 이게 주주 배정,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젠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보니까 한 주당 주는 주식수가 너무 적어요. 네,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0.0143주. 100주당 14주? 네, 일단 조금이죠. 아, 100주당 1.4주인가? 네. 아, 100주당 1.4주죠. 그렇죠. 100주당 1.4주. 네. 그러니까 너무 적게 주긴 해서 뭐 살 메리트까지는 못 느꼈는데 어쨌든 어닝 쇼크가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보통주는 오늘 3.5%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야, 그래 주식 사라는 거 아니야 저거? 실적 나쁘니까 주식 사가지고 배당 싸게 받으려면 돈 넣어라, 주식 사라 이런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지. 어쨌든 현대건설 우선주 주주분들은 뭐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선주를 사면 되는 거예요? 우선주를 사야죠. 예. 그럼 100주, 140주 받으려면은 만주 사야 돼? 만주 사야죠. 만주면 얼마예요? 20억이네요. 20억이네요. 지금 이게 한 주당 20만 원이에요 지금. 너무 그래요? 비싸요. 네. 아 그래요? 100주 갖고 있으면은 2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주 네.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약간 투자 포인트가 너무 약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국민연금 아까 소식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도 이제부터는 코스닥 비중을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는 소식이었고 3월부터 보면은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게 한 3월부터인데요. 이달까지 한 5개월 정도까지 5개월 동안 한 6,500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3월에 한 850억 순매수부터 시작해서 4월엔 한 2,300억 6월엔 2,300억 또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 1000을 돌파한 것도 그 국민연금 혹은 연기금의 좀 역할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또 3%포인트 이상 지분을 확대한 거 3월 대비 6월 기준으로 SJ그룹이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1%포인트 이상 늘린 기업은 코스닥 중에는 JYP, 녹십자랩셀, YG1, PHA, 상하프론테크,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오늘 회사잖아요. 탄소 배출권 아주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유니드 또 아까 네, 뭐 탄소 포집 포집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드디어 ESG 그렇죠. 우리 이효석 애널이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더니만 시장에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독일에서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독일의 녹색당 집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독일에서 녹색당 집권하면요 ESG 관련 주식들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왜냐하면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은 스웨덴인가 그쪽은 지금 원전을 하자는 입장이고 스웨덴이 훨씬 더 그러니까 더 급진적이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독일에서는 원전을 다 셧다운 했잖아요. 네. 근데 녹색당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독일의 녹색당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훨씬 더 급진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ESG 관련해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진짜 한번 고민해요. 제가 정치 관심 없다고 하지만 이건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네. 그게 사실 유럽 시장을 보면은 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50 가까이 하죠. 반면에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른 게 없습니다. 네. 네. 휴캠스네 그러면. 그렇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그 주식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관련해서 뭐 투자 포인트 발견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 지금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이것도 2주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행정안전부 장관에 따르면 3차 유행 당시에 일평균 확진자가 660명 수준이었는데 이번 4차 유행 때는 1410명 수준으로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네.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야 된다. 오늘 확진자는 1630명 나왔습니다. 네. 전일 1800명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지나면 10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비나이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뭐 8월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JP모건에서는 미국 채권시장 금리 전망도 해줬는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요. JP모건이 지난 1분기에 금리를 끌어올린 국채 매도세가 지금은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우려로 대체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GDP의 70%를 차지하는 탄탄한 소비 기반이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네. 은행 예금이 늘면서도 소비가 선택 소비재 지출을 중심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금리가 좀 빠졌는데 하지만 소비가 탄탄하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지난달 연준의 매파 기조로 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있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 상승세가 제한이 됐고 실질금리 하락이 랠리 장세를 주도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 채권금리가 떨어진 이유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전망에 대해서는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그 시세의 내러티브에 맞춘 설명인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래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뭐냐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하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경기 하강한 거 알고 돈 풀었잖아. 지금 돈 푸는 과정인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에 이걸 다 지나봐야 알지. 더 풀 건데 안 되면? 안 줄이고 있는데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계속. 네, 그렇죠. 그래서 풀고 있는 과정에서 불 끄는 과정에서 불이야 이러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연준이 지난 주기에서 확인된 1.75%에서 2% 이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고요. 지금 0.25%죠. 이는 실질금리 제로 수준에 가깝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지금 뭐 마이너스 1%인데 실질금리 제로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채권 강세에서 하나 빼먹은 게 채권시장만의 두뇌작용 그것도 있습니다. 10년간 계속해서 40년간 하락, 그 다음에 10년간 저금리 기조가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금리를 진리 명제로 받아들이는 착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 투자자의 두뇌 속에 항상 그래 왔으니까 저는 그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은 한 번씩 깨지죠. 네, 그렇군요. 드디어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땡스 시작. 땡스 가 It's Friday. 네, 저희 알아요. 땡크 가시라는 거 아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네. 어감이 좋죠. 네, 그럼요. 땡크 안 돼요. 걸려가지고 안 넘어와. 그다음에 네, 여러분 주말 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